28개월 만에 이게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일본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에 10억엔의 처리 문제도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2015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7월 28일, 16년 7월 28일 화해와 치유라는 이름의 재단이 출범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죠. 2018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산을 시사합니다. 그로부터 2달이 채 안 됐고 생긴 지부터는 28개월 만에 이 재단이 해산된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아베가 나서서 아베 총리가 3년 전 합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인데 국제 약속을 안 지키면 국가 간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그 정부 세운 거는 무슨 돈으로 세웠는가? 우리 할머니들을 팔아가지고 정부를 세웠어요. 그 정부가 무슨 실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없어진다니까 시원해요. 언젠 없어져야 되죠. 이게 지금 그냥 말씀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노예 변호사님부터. 어차피 일본이 저렇게 당연히 나올 줄 알았고요. 네. 일본 입장에서는 3년 전에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저런 식의 항의 표시를 상징적으로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가만히 있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럼요. 거죠. 저는 그래서 저거는 일본이 할 수 있는 뭐 당연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3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국가 대 국가 간에 했던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전부 다 물어 돌리느냐 이게 문제인데 원래 국가 대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계약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제약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대로 하면 되고요. 당시 대한민국의 정부가 부끄럽게도 잘못된 그런 것을 했다. 우리에서 미안하지만 이건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뭐 일본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네 역사책이나 뭐 읽어보면 그럼요. 뭔 짓을 했는지 본인들이 그동안에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조상들이. 김정호 교수님. 예, 뭐 조약을 지켜야겠지만 깰 수 있는 거죠.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조약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뭐 지금 뭐 재단에 보면은 2명밖에 지금 단연직이 안 남아 계시고 실제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제목이 화해와 치유인데 실제로 이 합의 이후에 한일 간의 관계만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 소위 치유를 당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재단 없앤다고 하니까는 그 할머님들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원상태로 제대로 돌아온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것을 파기하고 새롭게 한일 간의 관계, 일본이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뭐 유엔 위원회 같은 경우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되짚어 볼 문제인 거고 국민 감정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화해와 치유가 아니라 이게 분노와 치유의 재단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애고 다시 하자 그러면은 국가 대 국가라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사정을 같이 이해하려고 해야 뭐 상대를 할 만한 국가가 되는 거지. 그렇죠.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안 하면서 조약만 들먹이는 건 진짜 그야말로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상대방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뭐 정 변호사님. 네네. 뭐 말이 좋아 뭐 초치 뭐 이렇게 들리는데 이거 뭐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당장 들어와라. 그러니까 항의한 거죠. 항의한 거고. 왜 자꾸 불러대요? 사실은 외교적인 건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게 국가 간의 합의인데 일방적으로 깼다라고 하는 거는 제3국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깊게 이해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 공익재단법에 의해 가지고 이 재단은 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재산이 103억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인데 그 돈을 돌려주든 아니면은 받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다 처리를 갖다 한다. 그러면은 그 법인의 재단법인의 존립 근거가 되는 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재단은 이제 이게 여성가족부 산하 그 재단이거든요. 법인이거든요. 직권 취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김관덕 정부장님. 저는 일본에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독일을 배워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네. 과거 식민 지배와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이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 배상하고 하는 좀 원상복귀를 시키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번에 위안부 합의할 때 불과 10억 엔으로 이거를 도피하려고 했다는 게 도저히 10억 엔이 뭔가 다시 따져봤더니 100억 원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도피 행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전님. 사실은 뭐 앞에 말씀들 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오히려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참 부끄럽다. 우리 정부가 했던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또 우리 유족들에 대해서 또 우리 할머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 자체가 정말 죄송스럽다.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광복 전에도 잘못했고 그러고 나서 또 지난 정부에서 또 이걸 한다고 나섰다가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 사과를 받아내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위안부 치유 재단 이것을 해소한 거는 정부가 실책한 거다. 어차피 이거는 전 정부가 어떤 그 국제적인 협약을 어떤 원칙에 따라서 맺은 건데 그것이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법이 그대로 해산이어야 했느냐 하는 나누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좀 알겠습니다. 수준 낮다. 이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김주아 앵커가 MBN 뉴스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